삼성전자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2.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1.8%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1회전으로 낮은 상태이고 PBR은 1.56입니다. 분석 결과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 증가액이 불일치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09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22.7%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0.1%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 원가가 5.6%밖에 증가를 안 해서 매출 총이익이 116.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판매관리비가 17.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2조 3,610억 원으로 전년도 영업손실 11억 5천억 원에 대비 207.2%가 전환 상승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8%에서 5.9%로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87조 4,627억 원으로 1.1%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더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 재료비가 갭이 23.8%나 됩니다. 마이너스.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금액상, 스루풋 금액상으로 48.3%가 증가했고 스루풋률은 10%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16.1% 증가했고요. TOE 생산성은 1.11로서 0.2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2조 3,493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1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재가산이 조금 증가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 삼성전자는 독특하게 개별로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제품 및 상품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고 반제품하고 제공품도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제품 및 상품은 1조 1천억 원대나 감소했는데 반대로 반제품 및 제공품이 1조 1천억 원대를 증가해서 결과론적으로 275억 원만 조금 상승했습니다. 가장 크게 그 재고가 크게 늘었던 때는 2022년도가 10조 원이나 크게 증가했었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제품 및 제공품 등의 변동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이너스 275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등의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 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2.1% 감소했어요.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0.4%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가 16.1%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109조 원에서 판매관리비 44조 6천억 원을 뺀 64조 6,100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14.9%가 증가했고요. 가공 비율로는 3.9% 상승했고 재료 비율로는 3.9%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이론적인 거를 제가 좀 정리해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보고 글을 한번 이론적인 거를 좀 설명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업체마다 제약이 무엇인가?
제약이론 경영, 스루풋 회계는 제약이론 경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에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만 보고서 우리는 그 기업의 제약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루풋 손익 분석을 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재무제표와 주석사항들이죠. 주석사항 중 제가 발견한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이런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희열감은 지금도 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만 있으면은 비교 검증을 통해 가지고 스루풋 손익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총 제조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으려면은 핵심이 되는 것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하고 있는 게 발견이 돼요. 그러나 그 경우 원재료 금액은 매입액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성분 합계액을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경비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합니다. 운영경비에서 판관비를 뺀 게 가공비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총 제조비용 산출이 가능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총 제조비용은 원재료 사용량, 그러니까 생산 투입 양이죠. 거기에다가 가공비인데 사용액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겠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면은 총 제조 비용은 비성분의 원재료 매입액으로만 표현이 되니까 가공비, 이래서 총 제조 비용이 왜곡되게 만들어집니다. 원재료 사용량은 그렇다면 원재료 매입액에서 기초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뺀 금액을 더해주면은 아마 나올 텐데, 삼성전자인 경우에는 그게 복합적으로 표현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재고 흐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따라서 재고자산 변동 범위는 필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WCA가 표준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 데이터만 가지고 제약은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이 결정되면 그 제약을 익스플로이트 해야 합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모두 정속시킨다 하는 제약이론 경영의 집중 개선 5단계를 이 재고자산에 적용을 하면은 저는 이익을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 경험상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기업 공시를 하는데 이렇게 재고 흐름표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량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손실 환입액도 여기에 좀 별도로 표기해주고 그 다음에 타개정 대책 이런 것도 표기해서 출고 계획 이래서 기말 재고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겁니다. 우선 어쨌든 삼성전자는 1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과 비성분의 재고자산 변동액이 일치합니다. 밑단계가 패스가 되면은 나머지는 아주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이 일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생산 재료비도 일치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좀 아쉬운 점은 이걸 현금 흐름표로 읽으면은 현금이 1조 9,297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요만큼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데 재고 자산은 1,840억 원이 줄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1조 7,457억 원의 현금이 어디서 굴러떨어졌느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이 1조 거의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러면은 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납니다.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이거를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를 찾질 못했어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 그
이 상징적인 기업인데 이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이거를 주석상에서 여러 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감이 오질 않습니다. 과연 이 갭2의 금액이 뭘까? 금액들이 변동들이 심하거든요. 근데 그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2024년도가 증감폭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그 증감폭이 지금 제일 작았죠. 근데 2022년도가 또 제일 컸었고 그러면은 그거하고도 상관관계가 뭐 있을까 했는데 한계가 있어서 결국 삼성전자가 아쉽게도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 그 패스가 되질 않습니다. 투명성이.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5조 2,47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9.4%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4,676명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1,780만 원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외주 용역비가 18.8% 증가했고 유틸리티비가 14% 증가했고 참고적으로 감가상각비가 꽤 많이 나갑니다. 30조 원. 그럼 유형자산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5.8회전으로 떨어졌다가 6.1회전으로 다소 상승했습니다. 스루폰율도 10.5%나 10.05%나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의 상승액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023년도에 11.3%까지 올라갔다가 4.8%로 다시 떨어뜨렸습니다. 돈을 벌어서 좀 갚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투하자본 이익률은 5%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일 방향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거를 또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도 해야 되는데 이 제품 가지수가 많겠죠. 뭐 사업 부문별로 한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품도 있고 상품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반제품도 있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제품 회전율을 하고 상품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구두로 진술하고 있어요. 요거를 제가 일일이 이 표로 만들었는데 단순 평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20.48% 단순 평균으로 상승을 했는데 가장 그 금액이 올라간 게 메모리 반도체가 23.25%, 그 매출 비중이 36.9%니까 이것 때문에 흑자로 돌아선 거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조견표로 만들어 보면은 다 상품이나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내려갔다. 1차. 2차에서도 내려갔다. 그리고 투명하게 가정을 했고 이걸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된다. 그 원재료 평균 하락률이 4.9%였어요. 그 다음에 재정가 비율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1.2% 하락 그 압력을 받는데 반대로 그 메모리 때문에 20.5%가 그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그래서 어림셈으로나마 패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의 증가율이 22.7%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고 어느 정도 가정을 해서 판매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경비가 15% 또 오른다고 봤고
이 전환이익이 201.8%나 됐었는데 요거가 한 80%를 좀 이익이 더 날 거다. 반도체가 더 좋다면은. 그러면은 매출이 254조 정도 올해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거에 가까운 거를 그 매출 재료비를 하면은 20% 정도 또 매출액이 늘어나야 된다. 매출 재료비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진율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한 250조 정도 예상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사업 목표로 250조를 하게 되면은 예상 목표 이익은 19조 4,185억 원 정도 산출이 되는데 재고회전율이 6.1회전이었는데 2022년도에도 6.5회전까지 했었어요. 6.7회전까지 한 7.4%더 노력을 하면은 매출이 269조 원을 달성하면은 오이 증가율, 오이도 좀 운영 경비도 좀 증가하겠죠. 그 비율만큼 그 올라간다고 보고 맥시멈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26조 4천억 원대까지 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예측도 재고가 증가를 했을 때는 원가의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는 트렌드가 나오게 되고요.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순이익,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45조 3,972억 원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60조 3,426억 원입니다. 최종 원돈은 24조 5,126억 원이 되겠어요. 이것도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14조 3,369억 원을 또 그 주로 유형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은 17조 거의 3천억 원대로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4.8% 떨어졌어요. 작년도에는 한 24조 6천억 원대를 추가로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좀 증가를 했었는데 돈을 벌어서 좀 갚았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11조 6,212억 원인데 4.7%. 요것은 자본변동패 배당액과 자기주식 취득으로 일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53,500원으로 연초보다 1,300원 상승했습니다. PBR은 1.56 상태입니다. 그 장부 가격 대비 오히려 거꾸로 내려갔어요. 이 주가가 또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기대치만큼 안 올라갔습니다. 주주 내역들을 보면 5% 이상 삼성생명보험, 국민연금공단, 블랙본드 어드바이저가 들어가 있고 삼성물산이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50.26%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으로서 19.34%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삼성전자도 그 홀딩스 지주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좀 구조 조직 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순환 출자도 아니고 순환 출자는 아니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삼성물산이 또 복합업종이기도 하고 좀 삼성그룹이 그 지배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